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한국 수출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 돌파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연간 누적 수출액 7천억 달러. 이거 넘긴 나라 한국이 6번째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록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수출 7천억 달러라는 고지를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게 1948년입니다. 당시 한 1,900만 달러 수출해서 지금 77년 만에 수출이 무려 3만 6천 배나 성장을 했는데요. 이 기록은 이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수출 6대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이제 7천억 달러를 돌파한 국가를 보게 되면 미국, 독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네덜란드였는데 전통의 강국 프랑스를 우리가 제쳤습니다. 이게 명실상부하게 이제 대한민국이 글로벌 수출 강국 반열에 올랐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 또 하나가 우리가 걱정했던 게 미국발 트럼프 이기행 정부가 출발하면서 보호무역주의, 이 관세 폭탄을 이겨냈다라는 건데요. 상반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좋지는 않았어요.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습니다만 하반기 들어서 6개월 연속 월간 사상 최대를 갈아치우면서 뒷심을 발휘한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짚어주셨지만 2025년 돌아보면 사실 미국발 관세 전쟁 때문에 수출 여건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주력 수출품, 자동차, 반도체가 이끌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수출 1등 공신은 반도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투자은행이 연초부터 반도체 겨울이 온다. 라면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열풍에 힘입어서 고대역폭 메모리, 이 고부가 가치 제품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특히 D램 범용 수요까지 급증을 하면서 반도체 수출은 1년 전에 비해서 20% 가까이 급증하면서 성장을 견인했고요. 자동차도 한 몫을 했습니다. 자동차는 사실 한미 FTA로 인해서 무관세였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25% 고율의 관세로 인해서 사실은 좀 우려가 좀 컸었고요. 특히나 전기차의 경우는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차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 소형 전기차 차량을 미국이 아닌 유럽연합 쪽으로 이제 수출을 전환하면서 이제 수출 방어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이어도 K 열풍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그리고 화장품과 같은 K 라이프 스타일도 새로운 이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수출 지역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네요. 그동안 G2 미국과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이런 비중이 점차 줄어들면서 지금 보면 뭐 아시안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중남미 국가로 수출이 좀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네, 정부의 집계를 보면요. 외국인 진짜 직접 투자액도 3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고환율 감안하면 외국인 투자한 거 맞아?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의외의 기록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가 350억 달러입니다. 약 50조 원에 달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는데요. 상반기만 하더라도 지금 이 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무려 1년 전에 비해서 14% 이상 외국인 투자가 줄었지만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 드라마틱한 이 반등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런 배경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어떤 대외 신뢰도가 회복이 됐고요. 특히나 하반기에 있었던 경제에서 열렸던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I와 이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중심의 정책 방향이 분명해지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반기에 몰려들었는데요. 더 주목할 것은 투자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 단순히 금융 투자, 주식 투자가 아니라 주식 투자는 한머니. 단기적인 돈이 들어와서 빠지는 게 목적이라면 이른바 공장 투자요. 그린필드 투자라고 하는데요. 장기적인 투자 요인인 공장을 건설하고 이제 투자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도 긍정적 시그널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통상당국 올해 최종 수출 실적 7,100억 달러 전후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놨습니다. 이제 연말 연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년도 계획 어떻게 세워야 될지 관심이 쏠리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맞습니다. 어떤 건가요? 샴페인을 미리 터뜨리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올해 환경도 녹록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7천억 달러 돌파한 이후 내년도 녹록지 않은 환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게 통상 환경의 변화입니다.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가 180여 개국과 이제 이 무역 협상을 진행 중에 있지만 이로 인해서 다른 국가들, 지금 캐나다, 유럽연합, 멕시코 등이 무역 장벽을 좀 높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매년 무역 협상의 결과 200억 달러, 28조 원 상당이 미국으로 가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국내 제조업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미 투자가 확대되게 되면 단기적으로 중간재 수출은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생산이 본격화되게 되면 국내 수출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의 과제는 분명한데요. 물론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서 제3의 먹거리, 제3의 먹거리를 빨리 수출 품목을 키워야 되고요. 특히나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점 줄여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핵심 공정과 그리고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 R&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토에다가 국내에다 생산 기지를 마련하는 이른바 마더 팩토리 전략을 통해서 트럼프 리스크를 좀 비켜나가야 합니다. 네, 내년 수출 여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수출 좀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에는요, 부동산 관련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1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강벨트, 강남 3구 상승세 주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양극화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세요. 맞습니다. 평균 가격이 나왔어요.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금 15억 원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한 푼도 안 쓰고 무려 30년을 모아야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번 상승장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남 3구와 그리고 한강벨트가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원의 집계를 보게 되면 송파구가 올해 들어서 집값이 20% 넘게 올랐습니다. 아이고. 강남 3구 그리고 한강변 벨트 지역의 경우에는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데 공급도 부족한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 희소성까지 두드러지니까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의 분양가는 분양 경쟁률은 청약 경쟁률은 무려 수백 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치솟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울 전역이 오른다기보다는 강남 3구 한강벨트 중심으로 해서 서울 전체 평균 가격을 올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종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